네, 미국 시장의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의 투자 전략 힌트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결고리 오늘은요 유한타증권 송태호 과장입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과장님과 볼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유니티 52주 신고가 메타버스 열풍이 지속된다. 이거 이제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미국 얘기죠. 네, 사실 국내에서도 메타버스 관련돼서 사실 네, 엄청난 광풍이 불고 있는데, 맞아요. 미국에서도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사실 로블록스가 확실하게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었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 날도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유니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8% 정도의 이제 상승세가 나오게 되고, 네, 로블록스도 거의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거든요. 강했네요. 그리고 메타버스도 메타도 네. 이제 한 4% 정도. 그 페이스북, 예, 전에. 페이스북. 예, 예.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것이 정말 메가 트렌드임을 다시 한 번 더 미국에서도 국내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네, 이러한 이제 이 해당되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네.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니티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관련된 업체는 이제 이 오픈 플랫폼 업체라고 보시면 되세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제공을 해주는 이런 툴을 제공하는 거군요. 툴을 제공을 해주는 업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AFP 통신에서 유니티가 9일날 이 오스카상을 받은 특수효과 기업인 웨타디지털을 2조 원의 인수를 이제 하기로 했다. 2조 원이나.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웨타 디지털이라는 업체를 보게 되면은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반지의 제왕을 이제 감독한 피터 잭슨이 들어와 있고요. 예. 그리고 킹콩 아시죠? 알죠. 네, 유명하죠. 킹콩 같은 경우에도 이 비주얼 담당으로 했던 분께서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효과 기업. 뭐 그렇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위즈익이라든지 아니면 덱스터 같은 기업. VFX 이쪽. 네, VFX 네, 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사실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러한 위직이라든지 아니면 덱스터가 더욱더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유니티가 사실 이 웨타 디지털을 인수한 목표를 보게 되면은 이 전 세계 뭐 크리에이터 아니면 아티스트들이 메타버스를 보다 더 창의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메타버스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각자가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3D 관련된 이러한 기술들이 접목이 되게 되면 필요하죠. 보다 더 질 높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생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제 관점에서 유니티는 사실 웨타 디지털을 인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국내에서도 보게 되면은 LG U 플러스하고 유니티 코리아하고 기술 협력을 이제 맺게 됩니다. 관계가 있군요. 네, LG U 플러스가 내년도부터 이제 이 가상 오피스 서비스를 이제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유니티가 이제 기술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산업 보면, 쪽부터 먼저 진입을 하네요. 네, 아무래도 그런 쪽이 먼저 수요가 있게 될 테니까 그렇죠. 그런 네.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통신업체들이 이런 관련돼서 이런 가상 오피스 관련된 부분에 많은 부분 이제 신규 먹거리로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점까지 생각을 해보게 됐을 네, 때는 네. 메타버스가 더욱더 확장이 될 수 있는 공간은 단순하게 게임, 엔터 뭐 이런 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산업 쪽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이 메타버스가 많은 부분 지금 주가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사고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도 메타버스와 관련된 얘기들이 더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종목들을 어느 쪽으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 다시 한번 상승할 거로 보면 되나요? 그런 업체들도 상승이 충분히 중간에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요 근래에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는 흐름을 보게 되면은 네. 요즘 LG이노텍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LG이노텍이 메타버스로 점점 더욱더 많이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 점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변화네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즉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어느 정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야 필요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주가들이 많은 부분 올랐었는데 네. 그 다음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 그런데 이런 기기들이라든지 장비들이 없게 되었을 때는 과연 이것이 정말 어느 정도나 구현이 잘 될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이제 보다 더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관심도가 전이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 세계와 우리 일반 현실 세계를 좀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사실상 이 메타버스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그렇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로 보게 된다거나 네. 아니면 TV로 보게 되었을 때는 똑같잖아요. 지금과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더욱더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기기를 쓰고 봤을 때 이것이 내 손에 잡힐 것 같은 그런 생동감을 주게 되고 중요하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될 텐데 네네. 그런 것이 이제 XR 기기라든지 아니면 AR 글래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표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은 이 글로벌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상당히 이러한 부분에 많이 이제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주목을 해 볼 것은 이 관련된 이제 주요 스펙들을 보게 되면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겠죠. 적어도 4K 이상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OLED라든지 아니면은 마이크로 LED 이 관련된 이제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런 부분에서 요즘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주가의 흐름도 좀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점에 상당히 좀 놀랬던 부분인데 카메라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게 돼요. 이거 렌즈 안에. 네, 이 기계 기기 안에. 안에 기기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 페이스북이 만드는 이 기기에는 5개의 카메라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네. 지금 애플에서도 만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애플은 13개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물건이 작은데도 그렇게 더 작은 렌즈들을 막 넣는다는 왜냐하면 거죠? 그만큼 더욱더 많은 부분을 이제 이 센서 기능으로 계속 봐줘야 되고 그런 그리고 거군요. 내가 시선이 어떻게 가는지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을 더 정밀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많은 부분 필요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관련돼서 당연히 뭐 카메라 모듈 업체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렌즈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렇겠네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 글로벌 업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다시 한 번 더 스마트 글래스 관련돼서 출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네. 관련된 기업들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LG노텍 아니면 삼성전기 뭐 이런 큰 업체들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조금 더 섹터를 이제 세미라에서 ETF가 더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메타버스 장비 ETF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업체들이 더욱더 들어가게 되는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메타버스입니다. 그리고 그 메타버스를 현실 세계와 연결하는 장비들, 카메라,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런 쪽이 된다고 하니까 관련 종목들 잘 보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국내 증시랑 가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랑 연결이 높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상승 견인. 이게 어떤 뜻입니까? 네, 지금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게 네네. 되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적으로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런데 그 움직임을 보이게 될 때 지금 사실상 견인을 했던 것은 시스템 반도체 쪽이었어요. 그렇죠. 예, 대부분 AMD가 올라가거나 엔비디아가 올라가거나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그 약간 다른 거잖아요. 네, 비메모리 맞습니다. 쪽이잖아요. 예, 비메모리 쪽이 많이 움직이게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보게 되면 0.8% 정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러한 이제 이 비메모리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주가는 사실상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눈에 띄게 움직인 것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3.6%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왜 얘만 이렇게 움직였는가? 그러네, 이 궁금하네요. 부분이 확실히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나온 뉴스는 없었습니다. 네. 나온 뉴스가 없었지만 제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디램에 대한 업황 자체는 내년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까지도 사실상 담보를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좀 약간 악재가 되고 있죠. 네.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하반기 때
이 D램의 업황을 전환시켜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DDR5에 대한 침투율이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군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옴디아라는 시장 조사 업체에서는 DDR5에 대한 출하량이 올해에는 0.1%, 내년에는 4.7%, 2023년에 20.1%까지 높아지네요. 상당히 빠르게 급증을 할 것이다라고 이러한 공격적인 전망을 좀 내놓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이 업체들에 대한 플레이어들을 보게 되었을 경우에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보게 되면은 14나노 기반의 차세대 모바일 D램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DDR5로 넘어가게 되면서 사실상 결국은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대신 저전력.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전기를 덜 먹는다 이거죠. 네, 이 두 가지인데 이 저전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게 왜요? 사실상 PC라든지 모바일에서는 뭐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이 서버 쪽으로 가게 되면은 워낙 이런 데이터 많죠. 센터들이 네.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10%이든지 20%에 대한 전력 감소를 해주게 되면 거기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 분야에선 중요해지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이러한 이제 이 CPU 자체가 뭐 PC 쪽 인텔에서 만드는 엘더레이크 이쪽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개안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제 내년도에 이 사파이어 래피드가 인텔에서 상반기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 이러한 DDR5가 본격적인 개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관련된 수혜 업체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게 될 거고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D램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지난주에도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는 종목들 중에서 심텍 같은 종목들 많이 보면은 이게 DDR5 얘기가 조금씩은 시장에 나오는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련된 종목도 조금만 좀 모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판 업체들은 일단 DDR5로 변화하게 되면은 더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싸지는 건데,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심텍이라든지 아니면 코리아 서큐트, 뭐 대덕전자 네. 이 정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보게 되면 후공정 업체들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테크윙이라든지 테크윙. 아니면 엑시콘이라든지 이런 업체들까지 좀 더 포괄적으로 지금은 확장을 해서 봐야 될 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램에 대한 전망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DDR5로 넘어가는 쪽에서는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잘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